야당 존재감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많아요. 당 밖에서 보는 제1야당의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국정감사도 맹탕 국정감사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대북 모든 정부 정책이 나라가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는데 야당이 이걸 제대로 핵심을 잡고 짚어내는 야당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야당을 내가 25년을 정치판에 들어와서 했는데 역사상 최약체 야당이다. 87년도 무너진 말하자면 신민당 돌풍에 의해서 무너진 민한당, 그게 이중대 정당이었지. 민정당의 이중대 정당. 이거 민한당보다 못한 정당이다. 역사상 최약체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호기의 국정감사에 맹탕 국정감사를 끝냈다는 것은 이것은 지도부 잘못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여기까지 온. 야당 지도부가 투쟁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임기 채울 생각만 있고 투쟁할 생각이 없으니까 문제가 크고, 두 번째 절박함이 없어요. 야당 구성원들이 4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절박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25년 정치를 해봤지만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야를 통틀어서 이런 야당은 처음 봤어요. 야당 지지율도 너무 낮은데요. 야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야당이 지금 망하게 된, 우리가 망하게 된 계기가 탄핵 아닙니까? 응? 탄핵을 기점으로 소위 보수 우파 세력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수 우파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탄핵을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 탄핵 대선에 나가서 4% 정당을 이끌고 탄핵 대선에 나가서 24% 정당으로 당을 재건을 해놨는데, 그리고 재건을 하고 비난을 무릅쓰고 바른정당 나갔던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개혁 막으려고 복당도 시켰어요. 그런데 복당을 시킬 때 그 사람들 요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었어요. 지금도 내 보수 우파 진영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 개혁을 막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때 사회주의 개헌을 하고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려고 했잖아요. 그 개헌안 막으려고 그 사람들 복당시키고 또 그 사람들하고 약속 지키느라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시켰어요. 사실상 전 대통령이 당적을 갖는다는 것도 그것도 넌센스죠. 대통령 끝나면 당적 떠나는 게 그게 정상이죠. 응? 그래서 탄핵을 기점으로 한국의 보수 우파 진영들이 전부 분열을 해갖고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중도로 가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보수 우파 진영들이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17%까지 폭락을 했어. 그 왜 그래 폭락을 하겠어요? 야당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은 무슨 한국의 보수 우파의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으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차 이야기했지만 좌파 광풍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숨어있는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아직도 35%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좌파 광풍 시대라고 해서 좌파들이 지금 50% 점한다. 난 그래야 보지 않습니다. 좌파도 한 35% 정도 될 거예요. 네? 35대 35대 내 30 정도로 봅니다. 소위 무당청 계층들이. 그래서 무당청 계층을 위한 소위 정책 전환은 해서는 안 돼요. 정당이라는 게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지는 집단이지 정당은 이익 집단 아니에요. 가치 정당이지. 이 당에 무슨 야당에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응?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몰고 가고 있는 방향은 중도로 가는 게 아니라 중도 좌파 방향입니다. 이 정권이 중도 좌파 정권입니다. 근데 중도 좌파로 몰고 가면 야당이라는 거는 이중대밖에 안 되지. 민한당밖에 안 되지. 어떻게 지지율이 오르겠어요? 최근에 또 밖에서 보수우파 정당 창당 움직임이 또 있잖아요. 곳곳에서. 그래서 걱정스럽다 이거. 좀 미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국감 통해서 조금 뭐 느끼는 바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내주거나 부의장 몫을 뭐 포기하거나 잘하는 겁니까? 난 그것도 참 어이없는 짓을 했다. 그거 할 때 내 국회의장하고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어요. 박병석 의장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윤미향 사건하고 한 2개는 받아주라. 받아주고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는 전후반기 나눠서 하반기는 야당한테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라. 그래 하고 상임위원장 7개를 야당 몫으로 배정해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생했어요. 민주당 설득하느라고. 그런데 민주당 설득안으로 나온 게 민주당 쪽에 제시한 게 마지막으로 법사위원장은 2022년도 정권을 잡는 척해서 갖기로 하자. 그런 제안이 나와서 받았어야지. 2020년도, 22년도 정권 못 잡으면 이 당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정권에서 잡지 못한다면 이 당은 소멸하는데 거기에 왜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꼭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박병석 위원장도 그 정도 아니면 나는 그 전날 통화를 하면 됐다. 내 조영 의원한테 전하겠다. 조 의원한테 조영 대표한테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기로는 틀은 거는 비대위원장입니다. 응? 내가 들은 이야기는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원내 수석을 통해 가지고 아마 비대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노 이러는. 그러니까 주영 대표가 자기 혼자 책임질 수 없으니까 비대위원장이 노라고 하니까 협상을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부 상임위원장이 갔어요. 그러면 조사, 그럼 미국식으로 하자. 과반수 이상 정당 되는 거는 독식 구조로. 앞으로 그래 하자. 그것도 일리가 있죠. 응? 그러나 그거는 총선 전에 서로 합의를 보고 독식 구조로 가자, 미국식. 응? 과반수 정당이면 무조건 미국은 상임위원장 한 당에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선거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수 의석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럼 선거 끝나고 이왕 그래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과반수 정당한테 상임위원장 다 몰아주는 방향이 그것이 이제 국회 원구성 절차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상임위원장하고 그래 우리가 받았으면 적어도 7개 상임위원회는 정인 채택하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최근 페이스북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지도부를 야당 지도부가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지향점을 바꾸고 중도 좌파가 아니고 보수 우파 쪽으로 우선 바꾸고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안철수도 데리고 오고 복당도 다 시키고 안철수도 데려오고 그리고 지금 태극기 세력도 데려오느라 그래서 김문수도 데리고 오고 밖에 있는 모든 보수 우파 진영의 사람을 전부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당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된 힘으로 나갈 때 이 중도 좌파 정권을 대항을 할 수 있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김종인 조영 체제가 하고 있는 거는 쪼개기를 하고 있어.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난 그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하는 말을 보면 대한민국에 거구가 있습니까? 거구라는 건 전체주의입니다. 소위 우파 거구가 있고 좌파 거구가 있어요. 극좌가 있고 거구가 있어요. 그러면 극좌는 있어도 대한민국에 거구는 없어요. 거구라는 거는 이태리 파시스트처럼 독일의 히틀러처럼 전체주의입니다.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전체주의입니까? 그거를 도대체 거구 개념도 모르고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마치 그게 태극기 세력이 거구인 양 몰아붙이는 거 나 그것도 언론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학 사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읽어보고 이런 기사를 써나. 대한민국 그거 없어요. 그러면 우파 진영에서 태극기 세력도 받아들이고 김문수, 안철수도 받아들이고 복당파도 받아들이고 전부 해가지고 소위 자유 보수 우파 진영의 용광로가 되어야 야당이 지지율이 오르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지. 태극기 세력은 거구라고 거짓 매도하면서 자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철수 보고는 값이 안 된다고 자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악영이 있다고 또 자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성이라고 해서 자르려고 하고 전부 쪼그러뜨리고 당을 쪼그러뜨리고 중보 좌파 정당에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 이중대 되자는 소리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나는 정치적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당권 경쟁할 이유도 없고 대권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분하고 내가 무슨 경쟁 관계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탄핵 이후에 쪼그라들어 있는 이 야당을 파이를 키워야지. 판을 키워가지고 대여투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미분을 해가지고 그래 쪼그러드는 작은 성 만들어갖고 그 성주 노릇 계속 하겠다? 그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야당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걱정스러워서 비상결단이라는 게 결국 그겁니다. 전부 합쳐서 덩치를 크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 본인의 워낙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인적 구성을 좀 바꿔야 된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한 연말 내에 끝내고 조기 전대를 해가지고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만약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 퇴진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건 퇴진시켜야죠. 그런데 나는 이 당내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당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 지금 앉아서 국회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103명이야. 그럼 103명 중에 이 당을 끌고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 당에 무슨 존리 가치가 있습니까? 해산해야지. 그래서 만약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구도를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나는 대인 정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개인적인 악영이 있더라도 자기를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소위 박근혜 추종자도 이명박이 추종자도 전부 안고 가는 대인 정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정치가 아니거든. 소인 정치인가요? 그게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근데 대인 정치를 해주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비대위 종료시켜야지. 그리고 이 당에 103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당을 끌고 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당은 해체해야 됩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 왜?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큰 정치를 안 하고 소위 작은 성사 가지고 거기 하려고 하고 중도 좌파 노선으로 계속 가면 그럼 비대위 종료시키고 그 당내에서 비대위를 또 만들면 되잖아요. 비대위 만들어 가지고 보궐선거까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 그러니까 야당이 그 지지율이 폭락하죠. 또 밖에서 우죽순으로 보수우파를 주창하면서 야당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탈당파, 속칭 탈당파 중에서 권성동 의원이 복당을 했고 김태우 의원은 이제 복당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제가 뭐 대표님은 어떻게 좀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 당의 적장자입니다. 내가 이 당의 적장자입니다. 적장자 내쫓고 서자 데리고 와서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받아가지고 입당을 하라.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권하면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뜻이 아니고 기자는 기자 여러분이 그 질문하는 거는 아주 결례입니다.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무슨 그걸 갖다가 신청하고 심사하고 받아들이고 난 그런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총선 때 당 공천관리위원회랑 조금 좀 마찰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탈당하고 이제 무소속 신분으로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한번 좀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탈당을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내년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다고 이제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뭐 여러모로 내년 이제 재보선 결과가 이제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야당에서는 판은 잘 깔렸는데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인물은 많은데 지금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이 시장감이나 또는 서울시장감이나 부산시장감을 고르는 게 아니고 당 지도부 일부가 고르려고 하기 때문에 인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당에 인물 많아요. 그리고 야권에 인물 많아요.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감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직 서울시장 감도 안 되는 사람을 서울시장에 내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응?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40%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선거입니까? 조직선거예요. 서울에 조직이 있습니까? 응? 지금 7, 8개 지구당 외에는 조직 다 무너졌어요. 아무리 조직 없어요. 아무런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지금 25개 구청 중에 24개가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관건선거 안 하겠어요? 거기에 자기 관변단체 밑에 있는 사람들, 구청장 밑에 있는 사람들, 총동원 안 하겠어요? 좌파들은 잘 뭉칩니다. 우파들은 뭉치질 않아요. 지금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 낮고 조직선거인데 조직이 하나도 없고 동원할 사람들이 없는데 무엇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당에서 생각하는 거는 막연히 들뜬 민심 믿고 하는 것 같은데 들뜬 민심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민주당 몇 명인데도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지 않은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마냥 지금 민주당이 개판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천만에 최근에 부산에 아마 정교제 주필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보수 신당 걸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냐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나는 있는 동안 내 할 일 다 하고 나가뿐 것뿐이다. 응? 내년 선거 지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책임 물을 게 뭐 있어? 나가버리는데. 우리 당 사람이 아닌데. 그럼 이 당을 수십 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책임도 질 사람도 아니고 책임질 이유도 없는 사람이야. 너가 나한테 맡겨주지 않느냐.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럼 나가본 것뿐이야.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공정이 붕 뜨는 거지. 누구 원망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래 되면 타겟은 조영이한테 갑니다. 조영 원내대표한테 갑니다. 조영이가 김종인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큰 판을 만들어 달라. 큰 판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울시장 후보도 찾고 부산시장 후보도 찾아라. 막 그 뜻입니다. 지금 앉아서 서울시장 후보에 내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 나오는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내세우는데 당에서 그나마 흩어진 조직에서 반발하기 시작하면 선거 되겠어요?
선거 자체 한다는 거지. 선거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뜬구름 잡는 선거 대책을 세우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큰 판을 만들고 다 링 위로 일단 올려 보내야 되는군요. 그렇죠.